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지금부터 사실은 본 게임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파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윤리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 사회 전공자분 아니면은 윤리 전공자분들이 이 파트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첫 번째 강의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각각의 내 이 담당 과목 분야의 선생님이 누군지에 따라서 문제의 난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생님들이 고1 내신만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수능을 가르치다가 아래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수능에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짠! 요런 것도 있어 라고 보여주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들이냐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중학교 때와는 또 다른 입시라는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입시가 모두 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 반드시 뭘 해야 돼? 우리 등수 가르기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줄 세우기에서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또 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면 너무 감사한 거지만 여기서 이제 또 줄 세우기 가르기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등급을 가르기 위한 문제라는 것들이 분명히 등장하게 돼. 이제 얘기해도 되나? 킬러 문제라고. 그래서 한동안 저 킬러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킬러 문제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등급을 결정하는 주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윤리를 진짜 열심히 전공한 분이 이 파트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는 사실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교과서 말고 우리 학교 쌤이 프린트를 따로 막 핸드아웃 같은 걸 줘서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때 생각하면 됐다. 왜? 수능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어렵고 쉽고가 여기서 결정나는구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부분들이 어렵게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선 행복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한번 해봅시다. 인간이 왜 살까요? 인간의 삶을 굳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모든 선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너무 선생님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작은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의 고통을 참으면 나중에는 어때요? 더 긴 우리 N수생의 고통을 안 겪을 수가 있잖아. 그럼 얼마나 행복해. 대학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은 그걸 견디고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사실은 더 행복해지게 더더더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분이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행복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우리가 이걸 행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꾸 저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삶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최고로 추구해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다. 지금 당장은 행복하진 않았어도 이 선택이 쌓여서 올라와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결국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탐구해보자. 이게 인간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현장 오면 알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선생님이랑 현장 강의를 현장에서 만나게 될 텐데 이미 방학 특강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3월에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통합사회 시작하면 지금 이게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강의라서 왜 우리가 통합사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 잔소리 한 30번 한단 말이야.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이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어떠한 공부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 무슨 공부든지 간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 거랑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앉아있는 사람이랑은요. 그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남에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보여주려고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언젠간 그 끝이 굉장히 짧게 여러분에게 그 끝 미천을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공부할 때 생각하세요. 남을 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왜 공부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마찬가지야. 왜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삶을 살기 위한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이런 걸 찾아냈어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철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행복이 도대체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그 기준점들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한번 볼게요. 행복의 기준. 자, 행복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뭐 선생님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또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사람마다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적당하게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다음에 막 불안감 없이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시대에 따라서 조선시대에 내가 막 노비로 태어났어.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면천하고 싶다. 노비에서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언제 나는 노비 탈출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준, 가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을 보존한다든지 나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든지 평등한 삶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갔든지 간에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가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은 또 보편적인 기준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꼭 다양하지만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여러 시대와 사회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기준이 달라지는가. 자, 이제부터 선생님 별표를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별표를 한 개를 하면요 무조건 나와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때 별표 한 개를 써요. 근데 두 번째 별표 두 개 쳤어? 그러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왔다 갔다. 별표 3개 쳤어? 100% 매번 어렵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별표를 가지고도 선생님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거 아닐 거 이런 중요도를 정해드리니까 이거 생각해보면서 여러분이 공부의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시대에 따른 기준에서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사회학책은 서양을 기준으로 사실 쓰여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역사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선사시대, 역사 이전에 나타났던 선사시대는 어떤 게 행복의 기준이었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야수, 맹수로부터 살아남는 것. 또는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찾는 것. 이런 것만 해결되면 사실 뭐 행복한 거죠. 너 그 친구들이 뭐 스카이를 갈 고민을 할 거야, 의대를 갈 고민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저 선사시대는요. 오늘 하루 먹을 걸 잘 먹고 잘 숨고 요것만 하면 돼라고 생각해서 사실 오히려 지금 현대사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산 게 아닐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해. 왜냐면 죽을 때까지 파리피플로 살 수 있잖아. 걔네는 먹을 거 다 같이 가서 사냥을 해. 사냥해서 잡았어.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다 먹을 때까지 맨날 파티하고 놀아, 춤추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이제 다시 또 뭐해? 또 열심히 잡아. 다 같이 모여서 잡고 또 다시 나눠 먹은 파티. 죽을 때까지 파리피플 아니야. 뭐 여러분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대 그리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생존의 목표는 아니야.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 서양사를 좀 잘 공부를 했다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는 시민들이 일을 안 해. 일은 다 누가 해주냐? 노예들이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우리 시민들은 할 일이 없잖아. 그럼 그때부터 뻘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나는 누굴까? 여긴 어디지? 나는 왜 살지? 인간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네가 그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3대장이 나올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대로 얘기해볼까요? 소크라테스, 아니야, 플라톤이야. 플라톤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장이 나오는데 우리 이 세 명을 뭐라고 부르죠?
철학자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살아남기 바빴는데 이제 살아남는 것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나 왜 살지? 나 왜 태어났지? 막 그런 고민 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도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 왜냐면은 우리 집이 3번을 망했어. 아빠가 처음에는 회사 하다 망하시고요. 2번째도 회사 다시 일으키다 또 망하셨고요. 3번째는 주식으로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진절머리가 나. 아니, 상급학교 올라갈 때만 망하는 거야, 막.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님이 나쁜 아버님은 아니. 그래도 인성은 좋게 열심히 잘 길러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막 집이 이렇게 가세가 기울면서 나중에 막 교복 살 돈도 없고 친구들은 막 교복 사가지고 예쁘게 막 SNS 올리고 하는데 나는 교복 살 수 있을까? 학교는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고 있으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도 막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제 도서관에 엄청 갔어. 도서관에 가서 도대체 남들은 뭐라고 할까? 왜 사는 거에 대한 왜 물어볼 데가 없잖아. 친구들한테 친구 막 신나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 살지? 이렇게 얘기해. 쟤네는 진짜 신나거든. 삶이 신나는 애들한테 왜 살지를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막 죽음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막 수만 권의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 보면은 그 대출 횟수가 있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빌려본 책들. 그런 것들을 이제 빌려봤는데 거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삶을 꾸려나가는지에 따라서 너의 이 삶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고민해보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런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 있잖아요. 왜 사는지 고민했던 그 책을 읽으면 됐지만 우리 고대 그리스에서는 선배님이 우가 이 선사시대 사람이니까 본인이 직접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를 밝혀내는 학문.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 뭐냐? 밝힐 철자예요. 뭘 밝혀내? 어떻게 사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이 철학적 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는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를 밝힐 철, 학문학, 이 철학적인 지혜를 탐구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 오직 인간만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지적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것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할 수 있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의 대혼돈의 시대로 가면 이제 좀 달라집니다. 고대 그리스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얘기하면 애들이 대다수가 로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기 중간에 헬레니즘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는 동양의 역사로 치면 춘추전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대한 중국이 막 분열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 시대랑 똑같거든요. 저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라는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왕제로 태어나요. 근데 나는 이 작은 왕국에서 그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주변을 통일해가지고 대제국, 알렉산드로스 대제국을 건설하거든요. 그 건설하고서 30대 초반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갑자기 죽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그 대왕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 이 대제국에 혼란이 오겠죠? 너도 나도 내가 제2, 제3의 알렉산더야. 아니면 나는 분열할 거야. 나 독립시켜줘. 그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니까 윗대가리들은 가서 싸워! 이러면 끝이지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때요? 나 오늘 전쟁 끌려가면 어떡하지? 나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적국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그리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공포가 휩싸이게 되는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헬레니즘 시대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죽음, 불안, 죽음과 또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함이죠. 이런 것에서 뭐 하는 거? 죽음과 불안에서 벗어남.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새로운 행복의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이랑 어디 가서 할 거냐면요. 뒤에 가서 선생님이 서양 윤리와 동양 윤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풀 거야. 왜? 이게 거의 수능 수준으로 내는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모든 학교가 그러면 난 좋겠는데, 좋다기보다는 편하겠는데, 어떤 학교는 그냥 약간의 이 교과서에 있는 부분만 라이트하게 다루고, 또 어떤 학교는 막 거의 야 고3 애들도 이 문제를 고1이 풀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능 문제를 막 풀어주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연합 강의할 때 선생님 항상 어떻게 해주냐면 기본 개념 먼저 소개하고 그 뒤에 수능 얘기를 같이 덧붙여 드립니다. 생각보다 수능 보는 학교가 진짜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전국을 다 특강을 다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이 출강하고 있는 학원이 이제 전국에 이제 지점이 있잖아. 그럼 깔면 깔지 뭐 노비가 뭐 별 수 있겠어? 선생님이 아주 잠깐 학교에 있을 때 공노비. 근데 지금 무슨 산노비. 공노비에서 산노비 전환됐으니까 노비 가라면 가야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대치동에 있는 학교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아니 지방에 있는 학교도 똑같이 뭐 대전이든 대구든 똑같이 그렇게 수능 문제를 내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걸 보면서 아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화이팅!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뒤에 가서 선생님이 사상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다가 로마는 실용학문이 강했기 때문에 철학보다는 이 실용적 학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윤리는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서양의 중세하면 딱 떠오르는 종교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뭐죠? 그렇죠. 기독교, 크리스트교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은 딱 하나잖아요.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쫓겨났어. 하나님이 되게 예쁘게 잘 살아라 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쫓겨난 거야. 근데 쫓겨날 때 저주를 받아. 죽을 때까지 노동해서 피땀 흘려서 먹어야 돼.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따먹을 수 있었거든. 막 과일이나 이런 것들.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되고 막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얻어야 되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 너네 지옥 갈 거야. 요런 운명을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그 죄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지옥행 급행열차 운명이었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걸 볼 때는 한 26년 정도 되겠구나. 2026년 전에 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나를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구원해주겠다. 이게 서양을 다 뒤덮게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아, 오해하지 마. 포기활동하는 거 아니야. 교과서에 그대로 써 있어.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뭐 하고 싶어? 신을 믿고 뭐 하고 싶니? 구원받고 싶잖아. 신의 구원, 신의 은총. 그래서 항상 나를 누구에게 의탁한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나는 신께 의탁한다. 의탁이 맡긴다는 거야. 그래서 신께 귀속된다. 이걸 뭐라 그래? 귀의라는 표현을 써. 도대체 이제 저 교과서에 저 단어가 써 있는데 애들마다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귀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옷이에요? 막 와, 그러지 말자. 책 좀 읽어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시대였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서 뭐로 넘어갑니까? 근대로 넘어갑니다. 자, 근대로 넘어가면 자, 두 가지의 세상을 바꿨던 레볼루션이 있었죠. 첫 번째는요, 왕 모가지를 막 잘라대면서 우리 시민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왜 왕만 모든 특권을 다 독점하고 있니? 너도 똑같이 찌르면 빨간 피 나오네. 나도 빨간 피야. 우리 모두 평등하잖아. 근데 왜 너만 독점하고 있니? 그래서 이때부터는 새로운 하나의 이 행복의 기준이 뭐야?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이거 보장받는 거. 시민혁명으로. 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거. 근데 또 하나 변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왕, 귀족 이런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 자,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고를 수 있어요? 중세시대 왕자나 공주로 태어나기 아니면 현대사회 중산층으로 태어나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내가 이걸 되게 웃겨. 고1 귀염둥이한테 이걸 물어보잖아. 그럼 100이면 100 모든 친구들을 뭐 한다 그래? 저는 왕자님, 공주님으로 태어나고 싶어 이래.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 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 나 그냥 현대사회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면 중산층으로 살래. 선생님도 중산층으로 살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세시대 왕자의 공주와 삶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공주의 삶을 이렇게 비교했던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옷을 일주일에 한 벌도 못 갈아입었대. 왜? 옷이 없으니까. 한 벌 지으려면 한두 달이 걸리는 거야. 드레스 나가려면 1년 전부터 주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지퍼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다 입고 꿰매는 거야. 꿰맸다가 다시 잘라놓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 삶이야. 돈 있다고 살 수 있어? 없어.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 근데 이 혁명은 돈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제는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나도 저 왕자, 공주와 똑같이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집착하게 돼?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나도 왕자처럼 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준이 하나 더 등장하죠. 물질적인 풍요.
이렇게 해서 시대의 흐름, 보통 여러분 시대에 따른 기준은 요거 나와요. 시간적 흐름을 물어보거나 가끔 얘가 뭐랑 결합하냐면 그때 당시 나타났던 사상가를 물어봐요. 사상가를 물어보면 이제 여기는 별표 2개짜리로 난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은 시간의 흐름만 분석하거나 아니면 사상가가 나오거나 요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엔 거의 안 보긴 하는데 오늘날도 현대사회 오늘날도 당연히 물질적인 요소 필요하죠.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좀 달라졌어.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 워라밸이라고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했을 때 어느 정도 정신적인 만족감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생각해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의 조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도 있어, 교과서가. 모든 교과서가 똑같이 쓰이는 게 아니라서 저렇게 얘기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따른 기준을 정리해봤다면 이제 하나 더 비교해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지역, 공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에 따른 기준을 한번 볼게요. 지역에 따른 기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봐요. 우선은 어떤 교과서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 중국, 이 서양과 동양의 고대 사회를 비교해서 지역적으로 비교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지역적 특징에 따라서 나타나는 환경적 요소를 분석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보통은 우리 지역이 결핍되어 있는 게 충족되면 되라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물을 보고 나서 와, 이것이 물이다, 너무 행복해, 이거 느껴요? 아니죠. 왜? 우리는 물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요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친구들이라면 물을 구하는 것이 또 다른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다큐를 봤더니 어떤 6살짜리 꼬맹이가 하루에 새벽에 6시부터 일어나서 3시간을 걸어서 우물가에 가서 물 하나 기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시 3시간 걸어오면 이제 오전 정도 되겠죠? 그럼 그 물을 하루 종일 우리 가족들이 또 다음 날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에 대한 것들, 우리가 만약에 건조기후라면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 이게 행복일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고위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뭐가 또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그러니까 우리는 햇볕 가리겠다고 온갖 걸 막 양산 쓰고 난리를 치잖아. 근데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3단원 가서 배울 거야. 3단원 가면 거기 그 얘기가 나와. 고위도로 갈수록 일조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해만 조금 나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원에 그냥 들어 누워 있어. 일광욕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든 환경도 있는데요. 인문환경이라고 얘기하죠. 자, 인문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치적인 측면을 볼게요. 정치는 우리 불안함이 낮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막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옆에 막 폭격당하고 있어.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경제는 보통 뭐가 사라지는 거야? 굶어 죽는 거, 빈곤, 기아. 요런 게 사라지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이 보장되는 것. 요런 게 또 행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 종교, 문화. 종교가 굉장히 영향을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보통은 이슬람교의 이 교리들이 그렇게 강하게, 우리 엄격하게 규율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종교 교리를 준수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도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내가 진짜 충격적인 걸 하나 봤는데, 보통 이슬람교도들은 나중에 우리 문화권 파트에서도 선생님이랑 배울 건데, 그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향해서 절을 해야 돼.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들어와 있나 봐. 근데 내가 야, 저기서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라고 생각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그곳은 바로 어디일까? 피디님 어디일 것 같아요? 아니요, 놀랍게도요, 그 이슬람 교도들 그 기도실이 화장실 옆에 많이 붙어 있어요. 화장실 아니었고,
올림픽대로였어요. 진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원래 선생님이 되게 운전을 진짜 좋아해요. 운전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운전할 시간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거의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택시를 타고서 그때도 선생님이 이제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니까 그랬는데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옮겨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한 저녁 해질녘이었을 거예요. 해질녘쯤에 이제 저녁 수업하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통은 올림픽대로는 자동차 전용대로예요. 그래서 차가 멈춰 있으면 안 돼. 근데 여기 차가 나란히 2대가 멈춰 있다. 이거 100% 뭐 의미하는 거야? 사고 난 거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제 또 택시 아저씨들서 사고 난 거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막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 여기 옆에 붙는 거야. 구경하려고. 아저씨가 붙으니까 나도 이렇게 봤지. 근데 차가 너무 깨끗하게 멀쩡한 거예요. 멀쩡해서 도대체 저기 왜 멈춰 있는 거였는데 세상에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 본네트 앞에. 뭐야, 왜 나란히 저렇게 서 있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본네트 옆쪽을 살짝 틀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야. 해가 지는 쪽을 향해서. 세상에 이 위에 쿠란이라고 하는 걔네 경전 있잖아. 그거랑 미니 카페트랑 깔아놓고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예배 드릴 시간이니까. 걔네는 너네 저거 근데 진짜 위험한 짓이야. 저기 자동차 전용 도로는요. 멀리 있으면 저 사람도 있는지 잘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 밤 같은 경우에 그냥 치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행동인데 저 목숨 걸고 지금 기도 드리는 거라니까. 기도 시간이라고 그 고속도로 옆에서 차 대놓고 그 옆에서 절하고 예배 드리고 있었다니까. 야 저거야말로 진짜 찐 믿음 아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또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을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겠어? 수능 터치 하러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은 선생님이랑 수능에서는 그러면 동양의 윤리 철학자들이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서양의 윤리 철학자들이 누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